안녕하셨어요. 오늘은 광기에 대한 이야기, 즉 미치지 않고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화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한 화가의 그림 그리는 방해를 갔는데 그 사람이 자기 바람백에다가 광기라고 써 붙여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미칠 만큼 미칠 정도로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로구나. 그래서 나도 미친 듯이 글을 쓰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 책상에도 광기라고 써 붙여놨어요. 그러고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그걸 붙여놓고 삽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나의 서재에는 그 종이가 붙어 있는데 미치지 않고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말을 나한테 늘 새겨가면서 살아온 그런 건데, 제가 성장해서 어떤 글을 읽으니까 조선족의 선비들은 미쳐야 미친다. 미친 것은 미칠 광자고 미친다는 것은 미칠 급자. 그러니까 미쳐야 어떤 것을 이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화가 뭉크라는 화가가 있죠. 그 뭉크라는 화가가 절규라는 명화를 그렸는데 제가 노르웨이 가서 뭉크의 기념관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뭉크 그 그림이 큰 그림이 아니에요. 이만큼 책상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르웨이 그 그림을 보관하는 박물관 그 당국에서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그림 표면에가 연필로 낙서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낙서가 되어 있냐면 미치지 않고는 그릴 수 없는이라는 연필 글씨 낙서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 그림을 훼손하기 위해서 장난친 게 아닌가, 즉 반달리즘이 아닌가, 명화나 어떤 국가적인 귀중품을 훼손하기 위해서 낙서를 한다든지 색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반달리즘이라고 합니다. 명화를 훼손하는 행위가 아닌가 의심하고 그 글씨를 분석했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글씨는 뭉크 자신의 필체하고 동일하다. 그런 결정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뭉크가 살아있을 적에 스스로 그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렇게 낙서를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미친 사람의 눈에만 보이고 미친 사람의 귀에만 들리고 미친 사람의 오감에만 감지되는 것이 있습니다. 빛도 어둠도 진리라는 것도 마찬가지 미친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니체도 미쳤으므로 시인은 죽었다고 말할 수 있었고 고흐도 미쳤으므로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얼마나 특이한 그림입니까? 우주의 휘도는 모양새를 그려놨어요. 모든 예술가들은 뛰어난 작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가령 방화는 살인에 못지않는 큰 범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가 김동인은 그의 광화사라는 소설 속에서 한 화가를 등장시키는데 그 화가가 방화를 하고 어둠 속에서 그 불을 구경하고 그러면서 탁월한 그림을 그리기 위한 영감이 떠오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친놈이죠, 진짜로. 그 경우 등장하는 화가는 용서받지 못할 정말 미친 짓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미친 광기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광기라고
서재에다가 써붙여 놓은 것은 그 범죄 행위를 해서라도 시나 소설을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내 속의 미친 기운으로 미친 듯이 글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소설을 쓰기 위하여 살인을 저지르고 그 이야기를 쓰는 작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분명히 말하지만 소설가는 오롯한 윤리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윤리란 인간을 구제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정말 미친 것이 아니라 미친 듯이 소설을 쓰거나 미친 듯이 시를 쓰거나 그야말로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고 미친 듯이 사업을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한 여자가 창녀 행위를 하면서 자기와 관계 맺은 사람들과 그 창녀 행위를 한 자기 이야기를 써서 작가가 되고 그러한 소설을 발표하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한때 그게 번역되어 팔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대학생 시절에 어떤 여성은 당시 다방의 종업원 노릇을 하거나 구두 닦기 노릇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여자가 작가로서 성공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소설을 쓰려고 원양어선을 타러 갔는데 그것을 소설로 써서 작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천모 작가는 배를 타고 출항하면서 한 신춘문예에 투고하여 당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배를 그만 타고 계속 소설가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내 친구도 그랬는데 내 친구는 작가로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멜빌은 모비딕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우리나라에는 백병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 소설은 고래에 관한 백과사전적인 내용이 그 소설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작가 멜빌이 한때 고래잡이 선원이었고 고래잡이에 대한 경험이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심오한 인간 구원에 대한 철학적인 서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멜빌이야말로 소설 쓰기에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멜빌이 고래잡이 선원 생활로 경험이 풍부하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그것이 완전히 소설로 승화되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 소설 속에 에이합이라는 주인공은 흰고래를 잡으려다가 다리까지 다쳐 장애인이 된 채로 그 흰고래만 쫓아다니다가 결국 그 흰고래에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멜빌은 그 고래잡이 배에 탔다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작가 멜빌은 흰고래에게 신을 투영시키고 인간으로서의 에이합은 신을 제압하려고 실패한 인간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도 그와 같은 주제입니다. 많은 젊은 소설가들은 저항적인 소설을 위해 노동운동을 하고 그것을 소설로 쓴 일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소설을 위하여 미친 듯이 치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소설가들이 다 소설을 위해 특정한 경험을 쌓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자료조사나 취재를 세세히 넓고 깊게 하고 철학적인 공부도 깊이 인간 구원이라는 윤리적 대명제를 탐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과 소설가는 한 사람의 구도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미친 듯이 공부하고 작품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존재인 것입니다. 소설가는 단순히 소설의 줄거리만 재미있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 구원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강기라고 써붙이고 살아온 것은 미친 듯이 공부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절에 가면 스님들이
목타 두들기며 연불만 하지 않습니다. 참 삶의 길, 즉 도를 닦기 위해 용명정진, 참된 삶을 위한 그 공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설가가 되려면 고전적인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을 통달해야 하고 소설 작법을 연마하고 분투하듯이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명작들은 인간 구원을 주제로 삼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백의 분노는 포도처럼은 미국의 경제적 공황 속에 굶주려가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마지막 결말에서 주인공의 딸이 마구간에서 출산하는데 그때 굶어 죽어가는 남자가 있었고 여자는 가 출산한 다음 부풀어난 젖을 그 남자의 입에 물려 살려낸다는 말하자면 여신적인 인간 구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사에서는 모든 일에 미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성간에 연애하고 결혼하는 일에도 미친 듯이 쫓아다니고 사랑을 하고 상대의 마음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취직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도 미친 듯이 해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나 소설가나 수필가나 뜻을 둔 사람은 많은 책을 읽고 사유하고 분투하듯이 꾸준히 써야 하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시인이 되는 사람은 좋은 선배들의 시를 모두 달달 외고 시인으로서의 시인다운 착한 삶을 살면서 시 쓰는 법을 공부하고 시를 많이 쓰고 자기 시에 대하여 선배 시인에게 조언을 구하고 소설 쓰기에 미친 사람을 등장시켜 그의 시각으로 소설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친 사람을 등장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일제 때 최만식 작가가 그런 소설을 쓴 바 있습니다. 치숙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쓰기도 하고 개를 등장시키고 그 개의 시각으로 사람의 삶을 살피는 소설도 씁니다. 우화적인 수법이죠. 시에서도 미친 사람의 시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서재에 붙여놓은 광기는 시와 소설을 향한 미친 듯한 분투 노력, 용명정진을 말하고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황하게 광기어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한 작가로서, 한 시인으로서 미친 듯이 공부하고 미친 듯이 외우고 미친 듯이 써서 성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좀 동떨어질지 모르지만 재밌는 시 두 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쓴 시인데 백년지기 내 친구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쓴 시입니다. 백년지기 내 친구.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흐려진 눈을 감아도 내 바다는 보인다. 시와 사랑이 고프던 시절 한밤에 부르는 소리 있어 나가보면 거기 바다가 있었다. 이 자식아 왜 불러냈어? 왜 불러냈느냐고 어깃장대면 그냥 싱긋 웃기만 하고 둠칫둠칫 철썩철썩 온몸 춤을 추었으므로 나도 그 미친 듯한 춤을 따라 추지 않을 수 없었다. 삶이 객기와 광기로 점철되던 그 시절부터 이 백년지기 내 친구라는 말은 바다라는 말이죠. 제가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제 친구가 늘 바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늙어서도 바닷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의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쓴 시인데 머시기와 거시기라는 시입니다. 제 이야기예요. 서울 아들 둘이
할망구 다 된 제 엄마만을 모시고 동남아 4박 5일 여행을 떠난 사흘째 되는 날, 아내와 절친한 이웃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하루 3끼 모두 아내가 준비해 놓은 것을 꺼내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 먹고 지내는 망구 시인에게 한 꾼에 가지 그랬어 하고 호두를 꺼낸 다음 귀신이나 도깨비들이나 알아들을 말을 남기고 갔다. 혼자 거시기 하기 쪽간 머시기 하겠구만이라. 이런 시들은 미친 듯이 삶을 산 결과입니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광기 미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제가 이것을 화두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친 듯이 공부하십시오. 미친 듯이 공부해야 삶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한국문단의 거모 한승원 선생님의 신작 소설 사람의 길이 출간되었습니다. 사람이 되기 위한 길, 사람이라면 걸어야 하는 길. 바닥만 보느라 작아진 우리 어떻게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하늘이 가리켜 주었던 화엄의 길. 대작가가 제시하는 구제의 길, 그리고 향기로운 사람. 한승원 선생님의 신작 소설 사람의 길, 지금 걸어보세요. 한승원 선생님의 강해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